본문의 방정식과 관련된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명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기준을 선정한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 작업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본문의 내용과 좀 뭔가 관련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게 돼요. 가급적 짧아야 한다. 명언까지 또 길면 여자분들이 얼마나 또 짜증나시겠어요. 또 풀어서 쉽게 나를 쓰려고 했다 하더라도 또 수학이라는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적인 그런 묵직함을 갖기보다는 그 외의 분야의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운동선수라든가 정치인이건 가수들 보다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 방정식이라는 말을 넣어서 사용했던 그리고 일상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이 본문의 묵직함과 또 반대로 조화를 이룰 것 같다는. 여기 되게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좋았던 거는 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끔 격려하는 삶을 산다. 나의 목표는 방정식에서 못해라는 낱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인생의 방정식에서 이제 못해라는 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댈러스 페이지? 프로레슬링 선수 아시던 명언인가요? 뭐 알았던 것도 있고요. 네. 직접 미국, 영국,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셨어요? 그럴 수 없죠. 아, 네. 제가 그럴 수 없지만 또 그럴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요. 네. 구글과 책과 다양한 자료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모았어요. 작가님이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명언이나 이런 구절 같은 것들이 있으시고 뭐 좋다기보다는 두 물리학자의 대화인데 이제 폴 디렉이라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도 둘 다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폴 디렉이 가만히 있더니 파인만한테 I have an equation, 나는 방정식 하나 갖고 있다. Do you have one too? 너도 하나 갖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정식은 아마도 두 물리학자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을 표현해내는 어떤 그런 방정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뭐 E = mc의 제곱과 같은 방정식을 만든다든지 뉴턴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 그것도 이제 방정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이 모든 삼라만상의 어떤 세계를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을 꿈꾸고 그걸 찾고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방정식이라고 할 만한 규칙과 뭐 법칙이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데 내가 품고 있는 방정식 하나도 없다면 많이 아쉽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진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시적인 얘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수냐 선생님이 수학에 관한 명언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저는 뭐 명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저걸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생의 정답은 없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정답은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의 정답은 없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도 방정식도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아니라 풀릴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해주고 변환을 해주고 힘을 가해줬더니 풀린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줬는데 이 문제 정답이 있는 문제니까 풀어봐 하는 거하고 이 문제 정답이 없어 풀어봐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뭔가 전투력이 더 올라올까요? 답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의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생을 사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죠.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히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열심히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살 필요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선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정답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정답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정답은 뭘까? 그래서 또 하나의 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명언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거 삶이란 변수와 상수를 알고서 미지수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고정된 게 있고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알고 싶은 미지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도에서 정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꿔가는 관점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신 정답은 끊임없이 계속 바뀌는 거죠.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주사위를 다시 던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라는 거는 저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봐요. 거기에 지속적이고 힘을 다한 관심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설정한 그 퀘스천을 밀어붙여가는 그리고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서부분에 뭐가 나있냐면 특별한 순간을 특별한 존재를 특별한 것을 꿈꾼다면 주사위를 다시 던지거나
방정식을 세우거나 one more try 아, 다시 한번 해보지. 근데 다시 한번 할 때도 한 번 던졌으면 나온 걸 보고서 그래 그러면 재조정을 방정식을 하고. 다시 네. 조정을 해서 뺄 건 빼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이게 인공지능의 방식이 정확히 이 방식이에요. 다음 질문은 어느 인터뷰에서 신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라는 질문에 신은 여집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툭 던진 질문에 툭 하고 던져먹는데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보통 신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신을 물론 봤다는 사람도 있긴 해요. 또 진짜 봤는지를 내가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전부 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신을 경험할 뿐인데 그렇죠. 신을 봤다는 건 정말 주관적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신이라는 게 인간이 신을 언급하는 장면, 장소를 딱 보면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이 스토리의 메이킹의 능력으로는 짤 수 없는 지점을 만났을 때 신의 영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건 게으름이죠. 그래서 저는 여집합이라는 건 수학에서 하나의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바깥 거기에서 나온 존재가 저는 신이 아닐까. 이 마지막에 추가 토크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수학을 어려워했던 독자나 지금 막 수학이 어려워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제 안면부수를 쫙 하고 장사꾼이 되어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네, 만병통치약이 제 책을 읽으시면 만병통치약. 이 책만 보시면 방정식 그냥 쫙 네, 모든 걸 틀립니다. 알 수 있는 라고 만병통치약.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다. 수학은 어려운 맛이 있는 학문이다. 라는 거를 먼저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도 보면 까칠한 사람도 있고 만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까칠한 사람 보고 까칠한 맛이 있는 건데 꼭 까칠한 사람 보고 너 까칠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라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려운 학문이라는 것을 내가 맛보고도 나는 재미있어 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솔직하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수학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이 저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저기 수학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묘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코드가 나한테는 어떤 건지를 사실 자기도 좀 질문을 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느낄 수 있는 지점으로부터 지금 나로부터 수학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남을 가르쳐버리는 거죠. 정말 이건 효과가 좋아요. 남한테 내가 뭔가를 가르쳐보면 내가 뭘 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딱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그건 그만큼의 또 힘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톡쏘는 방정식에 대한 소개를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과 더불어서 해봤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톡쏘는 방정식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교감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다양한 즐거움, 재미, 또 의미 그리고 실제 줄 수 있는 어떤 힘들 그와 같은 것들을 맛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방정식이 배울 만한지, 왜 방정식을 배우는지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기하로 넘어가고 함수, 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렇게 난해하고 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학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쓰일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또 나름대로 접목해서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책들을 쓰고자 진호출판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꾸준하게 사이다 수학 시리즈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